안녕하세요. 음일사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달팽이 식당이라는 일본 소설입니다. 동명의 영화도 있는 큰 인기를 끌었던 소설입니다.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주인공 링고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개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 그리고 그 외의 물건들도 함께 사라졌었죠. 그 충격으로 링고는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도쿄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공 링고는 10년 전 본가에서 도망 나와 할머니 집으로 갔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도쿄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10년 만에 만나는 엄마. 그런데 의외로 엄마의 반응이 그렇게 차갑지가 않았습니다. 링고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시골의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하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정성스러운 식당. 여기는 달팽이 식당입니다. 엘메스가 아구작아구작 사료를 먹는 동안 나는 긴 장화를 신고 오리를 청소했다. 그 일이 끝나면 대충 아침 식사를 하고 새로 열 식당 개업 준비에 착수한다. 식당이라는 것만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정했다. 카페도 바도 이자카야도 아닌 식당이다. 남는 천으로 식탁보를 만들고 읍내에 나가서 이미지에 맞는 의자를 조달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컴퓨터를 빌려 인터넷으로 조리도구를 주문하는 등 할 일은 매일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다. 모두 필담과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바빴지만 가슴 뛰는 날들이었다. 1년의 준비를 자기 일처럼 지원해준 사람이 고향에 돌아온 첫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재회한 구마 씨였다. 구마 씨는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터라 인맥이 넓고 또 자연에 관해서도 박식해서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곤란한 일이 생겨도 구마 씨에게 부탁하면 어지간한 일은 모두 해결됐다. 식당 인테리어도 거의 구마 씨와 나의 2인 삼각으로 완성했다. 매일 둘이서 해가 질 때까지 일해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싼 산의 나무들은 하루하루 색이 바뀌고 낮 시간은 눈에 띌 정도로 점점 짧아졌다. 나는 새로 열 식당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한편으론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신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밀 동굴 같은 장소. 실내 장식은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귀엽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거의 한 달 동안 작업하고 나서야 제법 내 머릿속 이미지에 가까운 분위기의 식당이 완성됐다. 바닥은 콘크리트에 코르크젤을 깔았다. 그 위에 테라코타를 더하고 겨울에 대비해 따뜻한 색계통에 귀여운 융단을 깔았다. 목수였던 구마 씨의 아버지가 밤나무로 만든 오래되고 탄탄한 테이블도 가져다 놓았다. 근사하게 빛바랜 젓갈색으로 동양풍이라고도 서양풍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다. 의자는 내가 읍내 고가구점에서 발견했다. 음악당에서 쓰던 것이라곤 하는데 앉는 부분을 가늘게 짠 작은 나무 의자였다. 나무 부분을 터키블루 페인트로 칠하자 귀여운 의자로 다시 태어났다. 내벽은 회반죽에 천연 소재를 대고 오렌지빛을 띤 옅은 계란색으로 칠했다. 구마 씨는 폐교가 된 옆마을 중학교에서 나무난로도 조달해 주었다. 식탁은 하나로 충분하지만 나는 꼭 간이 침대를 놓고 싶었다. 만약 식후에 졸음이 오는 손님이 있으면 바로 누울 수 있고
자가용으로 온 손님이 술을 마신 경우에 쉴 수도 있도록, 게다가 만약 엄마와 싸워서 쫓겨나도 식당에 잘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안심이다. 간이 침대는 와인 상자를 몇 개 붙여서 만들었다. 구마씨가 이웃마을에 생긴 대형 도매점에서 공짜로 얻은 와인 상자를 트럭 짐칸에 실어 날라다 주었다. 나는 거기에 인터넷 쇼핑에서 발견한 컨트리풍 꽃무늬 천으로 미니 이불을 만들어 깔았다. 그리고 같은 천을 사용해 쿠션 커버를 만들어 그 위에 나란히 놓았다. 화장실 한쪽 벽에는 타일을 붙였는데 색깔이 다른 타일을 맞춰 한 쌍의 세무늬를 만들었다. 아무리 요리가 좋아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전부 허사가 된다.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화장실만큼은 돈을 들이기로 하고 최신식 비데가 달린 변기를 구입했다. 벽에 작은 창도 달았더니 아주 안락한 공간이 됐다. 가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현관문은 인터넷 경매로 낙찰받았다. 나는 구마씨와 급하게 한 식당 인테리어에 상당히 만족했다. 그 다음은 식당을 개업한 후 조금씩 완성해 나가면 된다. 내 일터가 될 주방도 구마씨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훌륭하게 꾸며졌다. 내가 주방을 꾸미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은 밝고 청결하고 또 사용하기 편할 것. 나는 최소한의 도구로 요리를 만들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도 전자레인지도 전기밥솥도 필요 없다. 꼭 있어야 하는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오븐만큼은 최근 폐업한 마을의 중국집에서 싸게 물려받았다. 지금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많은 주방을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주방은 처음이었다. 엄마가 돈을 빌려준 덕분에 전문가용 식칼도 사고 최소한의 조리도구도 갖출 수 있었다. 식기도 수는 적었지만 쓸 만큼은 준비했다.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벽장 속에 넣어둔 식기를 그대로 물려주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로 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가 엄마를 위해 마련해준 것이었다. 각각의 식기 뒤에는 낯익은 할머니의 글씨로 쓰인 설명서가 친절하게 붙어 있었다. 엄마는 어쩐 일로 개업 선물이라며 그것을 공짜로 주었다. 엄마와 나의 가치관은 정반대였다. 그래서 늘 티격태격하며 살아왔지만 이때만큼은 고마웠다. 엄마에게는 잡동산이었지만 내게는 보물이었으니까. 모계 가족의 기질은 반드시 대를 걸러 유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엄마는 너무도 정숙한 외할머니에게 반발해 그것과는 정반대로 파란만장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 그 엄마 밑에서 자란 나는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반발해 또 그것과는 정반대인 평범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오셀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엄마가 하얗게 칠한 부분을 딸은 열심히 검게 덧칠하고 그 딸인 손녀는 다시 하얗게 칠하려고 노력한다. 식기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식기장에 넣어두기로 했다. 겉과 속을 물로 닦아내니 깨끗한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그러던 어느 날 구마씨가 어른용 세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구마씨는 어른용 전동 세발 자전거 핸들을 잡은 채 기쁘게 웃으면서 말했다. 페인트 좀 갖고 온나? 라고 말하더니 페인트로 조금 녹슨 어른용 전동 세발 자전거를 칠하기 시작했다. 구마씨는 녹슨 어른용 전동 세발 자전거를 눈 깜짝할 사이에 귀여운 터키블루로 변신시켰다. 작업을 마치고 나서 구마씨가 물었다. 가게 이름은 아무르로 할 거냐? 나는 양손을 황급히 흔들었다. 개업 준비에 바빠서 중요한 사항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이불 속에서 줄곧 이름을 고민했다. 그리고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달팽이는 어떨까?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새로 열 식당 이름은 달팽이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좋았어. 그 작은 공간을 책가방처럼 등에 메고
나는 지금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와 식당은 일심동체. 일단 껍데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곳은 내게 안주의 땅이다. 바로 달팽이처럼 말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즉시 구마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전화를 한다 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 그래서 약속한 음악을 틀면 그걸 신호로 구마 씨가 와준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커뮤니케이션은 수단이 적으면 적은 대로 어떻게든 된다. 실제로 경험해보고 알게 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원래 나는 말이 많지 않아서 혼자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상황도 아니다. 이때도 구마 씨는 첫 소절을 듣자마자 곧바로 작은 트럭을 타고 나에게 달려와 주었다. 나는 얼른 돌멩이를 들고 지면에 커다랗게 달팽이 식당이라고 썼다. 그리고 어때요? 하고 마치 얼굴에다 투명 매직으로 쓴 듯한 표정을 짓고 구마 씨를 바라봤다. 최근엔 일일이 필담 노트를 쓰지 않아도 구마 씨와는 호흡이 척척 잘 맞았다. 나이스다! 구마 씨가 말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터키블루 페인트로 칠해준 어른용 전동 세발 자전거 뒤에 바구니에 달려있던 이름표에 이번에는 하얀 페인트로 달팽이 식당이라고 써주었다. 당당하고 힘있는 글씨로. 나는 구마 씨가 쓴 무뚝뚝하지만 애정이 담긴 글씨가 참 좋다. 그리고 그 어른용 전동 세발 자전거를 이 순간부터 달팽이호라고 부르기로 했다. 머릿속에 그려온 달팽이 식당의 이미지가 거의 완성됐다. 달팽이 식당은 손님을 하루에 한 팀만 받는 조금 색다른 식당이다. 전날까지 손님과 면담 혹은 팩스나 메일로 대화를 주고받아 무엇이 먹고 싶은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장래의 꿈은 뭔지, 예산은 어떤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한다. 나는 그 결과에 따라 그날의 메뉴를 생각한다. 달팽이 식당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맛보게 하자. 연기는 요리의 맛에 영향을 주니 식당 안은 모두 금연. 주방에서 들려오는 요리를 만드는 소리와 밖에 있는 새나 짐승의 기척을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은 틀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당장이라도 달팽이 식당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다. 달팽이호를 타고 고향 일주 여행에서 돌아오자 구마 씨가 산에서 캐온 나무를 도끼로 쪼개서 난로에 사용할 땔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필담 노트를 꺼내 메시지를 쏜 후 구마 씨의 손이 비는 순간을 노렸다가 이렇게 물었다. 구마 씨가 먹고 싶은 건 뭐든 주문해 주세요. 왠지 좋아하는 남자에게 고백할 때 같아서 좀 쑥스러웠다. 긴장해서 손이 떨렸는지 글씨가 웃고 있다. 그러나 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다. 개업 준비를 도와준 답례를 하고 싶었다. 솔직히 지금의 나로선 돈이나 물건을 선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요리를 만드는 것만은 할 수 있다. 구마 씨를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 자신이 100%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지 구마 씨는 원래 쓴 것을 달다고 생각하면서 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내밀었다. 먹고 싶은 거라.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이내 그 질문을 보지 않았던 것 같은 몸짓으로 장작 패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구마 씨는 주섬주섬 시뇨리타 얘기를 했다. 요리에 관해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시뇨리타와 사랑하는 딸이 생각나는 모양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나도 문득문득 남자친구가 생각난다. 상처가 낫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 읍내에 나갔을 때 체격이 비슷한 남자의 뒷모습을 발견하면 나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가 아닐까 하고
뒤를 쫓아가 얼굴을 확인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남자친구의 피부에 스며든 향신료와 같은 종류의 냄새를 맡기만 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눈물이 핑 돈다. 요리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를 때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빛나던 하얀 이, 그의 눈동자, 오뚝한 콧날이 망령처럼 되살아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고당한 무력감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 구마 씨는 장작을 펴면서 시누리트가 제일 처음 만들어준 요리가 카레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속으로 V자를 그렸다. 구마 씨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카레는 내게도 추억이 많은 요리다. 남자친구에게 몇 번이나 만들어주었는지 모른다. 인도 출신의 남자친구에게 카레는 소울푸드였으니까. 장작 패기를 마친 구마 씨와 함께 점심으로 우동을 먹은 후 나는 아까 따온 산포도를 정성껏 씻어서 졸여 발사믹 식초를 만들었다. 완성되는 것은 12년 후. 어떤 맛으로 태어날지 눈을 감고 상상해본다. 어쩌면 도중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12년 후에도 나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신선한 마음으로 주방에 서 있고 싶다. 그런 강한 바람을 담아서 나는 신중하게 발사믹 식초의 원액을 소독한 병에 담았다. 달팽이 식당이 개업하는 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집을 나와서 달팽이 식당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달팽이 식당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는 이른 아침부터 안개비가 내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진짜 달팽이처럼 비샤워를 즐겼다. 어제 오후에 반나절 걸려 만든 간판도 안개비에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구마 씨에게 나무 그루터기를 두께 10cm 정도로 잘라달라고 부탁해서 실톱을 사용해 달팽이 모양으로 도려내고 유치원생처럼 서툰 노란색 페인트 글씨로 달팽이 식당이라고 쓴 수제 간판이다. 나는 간판 위에 살포시 손바닥을 포갠 후 나만 가지고 있는 열쇠를 꺼내 달팽이 식당의 문을 천천히 열었다. 그 후 줄곧 어떤 카레를 만들어서 구마 씨에게 대접할까만 생각했다. 너무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잠들지 못하는 밤도 있었을 정도다. 내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어떤 카레가 좋은지 물어도 구마 씨는 무뚝뚝하게 그냥 카레라고만 대답할 뿐이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석류 카레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계절상으로도 딱 좋았다. 숲속에 가면 아직 석류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 석류 카레는 티르키예 음식점에서 함께 일했던 이란 출신 동료에게 배운 요리다. 석류를 많이 넣어서 예쁜 루비색을 띠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턱안이 상큼해진다. 석류는 어제 혼자 산에 가서 아직 가지에 남아있는 것을 나무를 타고 올라가 필요한 만큼 따왔다. 되도록 이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요리하겠다는 것이 처음 달팽이 식당을 구상할 때부터 내 모토였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깐 맛을 본 석류는 상상 이상으로 새콤달콤하고 떫은 맛도 강해서 온몸의 세포가 잠에서 깨어날 것 같은 맛이 났다. 난로에 불을 지피자 신성한 마음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왔다. 새 앞치마의 끈을 꽉 묶고 머리에는 깔끔하게 두건을 쓴 후 비누로 뽀드득 뽀드득 손을 씻었다. 반짝반짝 잘 닦인 조리대에는 석류 외에 양파와 쇠고기 등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등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식재료를 조심스레 만졌다. 저녁 무렵 약속한 시간 정각에 구마 씨가 작은 트럭을 타고 왔다. 나는 달팽이 식당의 문을 열고 다시 정중한 마음으로 오늘의 손님인 구마 씨를 맞이했다.
구마 씨는 자기가 설치한 샹들리에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바닥에 깔린 융단이 뜬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자리로 이동했다.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드를 펼쳐 보이고 총총걸음으로 주방에 가서 석류 카레를 마저 마무리했다. 막 완성된 석류 카레의 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버터라이스에 듬뿍 떠서 재빨리 구마씨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날랐다. 새 나무 숟가락을 놓고 나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한 뒤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식당과 주방의 칸막이 커튼을 살짝 쳤다. 그 다음 할 일은 구마씨가 석류 카레를 먹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네, 이렇게 달팽이 식당 초반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구마씨는 과연 석류 카레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상큼하고 개운한 느낌의 카레라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유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